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랜 구성, 그리고 랜 구성에서 필요한 주요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랜은 집이나 사무실, 학교 등과 같이 가까운 지역을 한데 묶는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랜을 구성할 때는 주로 스위치를 이용하게 되고, 또는 예전에 이제 허브를 이용했으나 지금은 스위치를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유기도 결국에 스위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공유기를 이용해서도 가정 내에서도 랜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에서 사용되는 주요 프로토콜입니다. ARP, IP, ICMP 이런 프로토콜이 사용이 되는데 ARP 프로토콜은 IP 주소와 맥 주소를 서로 변환시켜주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1982년 인터넷 표준으로 지정이 되어서 정의되었습니다. 자, IP 프로토콜은 각각의 IP 주소를 유지해서 결국엔 호스트의 주소 지정을 주로 하고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랜에서는 크게 사용할 필요는 없으나 대부분의 호스트가 IP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IP와 컴퓨터 실제의 맥 주소를 서로 변환하기 위한 ARP 프로토콜이 필요해집니다. ICMP는 랜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네트워크에서 여러 가지 오류 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툴입니다. 주로 ARP, IP, ICMP 세 가지 프로토콜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하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 실습은 나눠드린 워크북의 06 챕터 랜 구성 및 기본 프로토콜 2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은 GNS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PC는 두 개의 PC를 사용할 거고 IP 주소는 C클래스 19168.1.11번, C클래스 19181.12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NS를 실행을 하고 가장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인 PC 두 개를 이용해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는 이더넷 스위치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엔드 디바이스에서는 여기에서는 VPS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PC 두 개를 가져오고 각각의 PC를 링크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에 사용되는 포트는 어떤 포트를 사용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PC 두 개를 연결을 하였고 이 PC들을 각각 부팅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Show, Hide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각각의 인터페이스 레이블을 다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PC가 몇 번 포트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 각각의 인터페이스가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자, 먼저 PC에 들어가서 IP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더블 클릭해서 각각의 콘솔 창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자, IP 주소는 여기 워크북에 제시된 대로 19168.1.11번 그리고 19168.1.12번 두 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IP 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을 모를 경우에는 여기 물음표를 입력해서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IP 그리고 값들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자, IP하고 192.168.1.11번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PC 2번에도 IP 192.168.1.12번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한 내용들은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두면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다시 열었을 때 그대로 IP 주소가 입력이 된 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 IP 주소 입력을 하였고요. 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워크북에 순서대로 다 넣어두었습니다. 워크북에서는 IP 주소를 입력을 하고 그 IP 주소에 서브넷 마스크까지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하였는데 서브넷 마스크는
특별하게 서브넷마스크를 다시 쪼개지 않는 한 클래스에 따라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IP 주소 그리고 ARP 프로토콜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AR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컴퓨터에서 맥 주소와 IP 주소가 다 들어있는데 이 각각의 주소들을 서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랜상에서는 실제 ARP 프로토콜 이용해서 맥 주소를 이용해 통신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명령어를 이용해서 ICMP 간단하게 핀 같은 명령을 한다 했을 때도 맥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IP 주소를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IP 주소를 다시 맥 주소로 실제 랜상에 사용되는 주소의 맥 주소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게 ARP 프로토콜입니다. 자, ARP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마우스 커서를 이 링크 위에 올리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스타트 캡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 현재 선택한 이 구간을 캡처하겠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OK를 눌러서 와이어샤크를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캡처되고 있는 구간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PC 1번과 그리고 스위치 1번 사이입니다. 스위치 1번 사이 이렇게 캡처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두 개의 장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PC에서 IP 주소를 한번 변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를 192.168.1.99번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도하겠습니다. 자, IP 주소가 여기 보면 체킹이라고 되어 있죠. 혹시나 중복되어 있는 IP 주소가 있는지 체크를 했고 체크 과정에서 이상이 없어서 다시 99번의 C클래스로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변경이 되었는지 IP 주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에서 99번으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 주소가 끝번호가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IP 주소를 하나 바꿨을 뿐이지만 아까 여기 체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IP 주소를 변경을 했을 때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는 호스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서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모든 장비들한테 혹시나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IP 주소가 사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의 전송이 있었습니다. 자, 한 번에 확인하는 게 아니라 패킷을 3번을 보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패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P 패킷이 ARP 프로토콜에 의해서 전송이 되었는데 보면 출발지 주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맥 주소입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는 맥 주소고요. 그리고 목적지 주소는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IP 주소,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IP 주소를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호스트한테 다 보내보는 겁니다. 모두 다 보내보고 응답이 혹시 오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퀘스트만 계속 나갔죠. 그래서 ARP 주소를 지금 ARP 프로토콜 이용해서 ARP를 이용해서 IP 주소 19168.1.99에 대해서 요청을 보내봤습니다. 즉 99번의 IP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응답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랬고 3번을 보내봤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99번 쓰는 컴퓨터가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 IP를 이 99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패킷을 하나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송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프레임 전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프레임에 보면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더넷하고 그리고 어드레스입니다. 이더넷, 어드레스. 그래서 이더넷 보게 되면 첫 번째, 자, 출발지는 여기 나와 있죠. 자기 본래 네트워크 맥 주소를 입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적지는 아직 특정한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아서 IP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나한테 리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호스트로 해당하는 다 F로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특정한 이게 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단순히 이 IP를 쓰는 호스트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들은 다 패딩으로 채웠습니다. 칸을 맞춰주기 위해서 다 채워졌고요. 그 다음에 체크 시퀀스 값도 특별히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요청 관계를 보게 되면 자, 이더넷에서 자, IP 버전 4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토콜 사이즈 그리고 지금 이거는 요청을 한다는 것을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지금 이 프레임이 하는 일은 데이터를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자, 발신자의 맥 주소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내가 지금 99번을 쓰고자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모두 다 받아보고 실제 99번이 있으면 응답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IP 주소가 있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IP 주소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PC 2번이 IP 주소가 12번이었죠. 12번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보면 바로 지금 IP 주소에 대해서 요청을 보냈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12번에 대해서 요청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12번 주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있는가 라고 모든 호스트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내는 거는 결국에는 대상을 결정하는 거는 이 맥 주소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모든 호스트가 다 받아라. 그리고 혹시나 거기에 12번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리플라이가 왔죠. 아까는 없었던 이번에는 리플라이가 패킷 보내자마자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리플라이를 보내준 거는 여기 보면 끝번호가 0, 1인 맥 주소를 가진 호스트가 지금 여기 있는 00한테 제가 아까 발송했던 컴퓨터죠. 그 컴퓨터한테 이렇게 리플라이 응답을 해준 겁니다. 자, 보면 내용이 지금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죠. 자, 보면 19168 1.12번 12번이 지금 중복돼서 사용되는 거를 탐지를 했습니다. 탐지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응답에 의해서 해석이 된 거고요. 여기 보면 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내는 쪽이 01이라는 맥 주소를 가진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가 IP 주소 12번이라고 지금 응답을 했고 그리고 자, 지금 누가 받았냐? 타겟이니까 지금 이 컴퓨터죠. 현재 이 호스트 PC 1번 PC 1번이 12라고 내가 사용하려고 한다 라고 보냈던 컴퓨터한테 응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이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지금 19168 1.12번 IP 주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니 지금 IP가 중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 IP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드레스 내가 12번을 쓰고자 했으나 그 12번은 이미 다른 맥 주소를 가진 컴퓨터가 쓰고 있으니까 주소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지금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RP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P 주소와 맥 주소를 서로 매칭하는 정보들을 뿌려서 이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아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받은 정보들이 내 컴퓨터 안에, 내 호스트 안에 어떤 식으로 남아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show ARP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VPS 같은 경우에는 이 ARP 테이블을 되게 짧게 보관을 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보고요. 그리고 show ARP로 확인을 해보는데 지금은 변동된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ARP 테이블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IP 주소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IP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AR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ARP 테이블 안 잡아 있죠? 이유는 지금 확인을 했으나 실제 IP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한 건 없죠. 자, 다시 한번 이제는 핑을 보내보겠습니다. 자, IP 주소가 전부 다 바뀌었죠. 자, 12번한테 핑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ARP 테이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핑을 보내면서 각각의 상대방 컴퓨터한테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응답을 받았는데 이 응답을 받은 거를 와이어샤크에서 한번 보니까 쭉 보면 자, 현재 우리 콘솔상에 표현되는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바이트 프롬입니다. 어디서부터 즉 12번한테 이렇게 5번을 받았습니다. 5번을 받았는데 12번한테 5번을 받은 걸 보니까 여기 보면 리퀘스트가 이렇게 5번이 갔죠. 즉 5번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또 하나씩 5번이 또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만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응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낸 거 보여주지 않고 실제 응답한 내용만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볼게 이 위쪽에 있는 이 한 줄입니다. 여기. 자, 핑을 보냈더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각각의 이 ARP 프로토콜이 먼저 돌아서 자, 사용자가 19168.1.12한테 핑을 보내라고 하는데 그 12의 맥 주소가 무엇이냐를 먼저 물어본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ARP 테이블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맥 주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래서 상대방 IP 주소에 해당하는 맥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ARP를 보내봅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로 보냈더니 여기 있는 01번이 자기가 12번을 쓰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통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맥 주소를 먼저 확인하고 맥 주소 IP의 매칭 테이블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에 밑에 보면 이 ICMP로 동작하는 프로토콜도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이더넷 주소, 이 맥 주소가 있죠. 결국엔 이걸 가지고 통신하는 겁니다.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부분들은 위쪽에 있는 ICMP를 이용해서 이렇게 IP 주소로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통신할 때는 각각의 ICMP 패킷에도 보면 전부 다 이 계층에 해당하는 이 맥 주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맥 주소 포함된 이 계층이 완성이 안 됐으면, 즉 ARP에서 의해서 완성이 안 되면 이 ICMP가 다 발송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한테는 지금 ICMP를 보냈을 때 IP 주소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응답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 패킷이 랜상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여기에서 보듯이 중간에 이렇게 맥 주소에 대한 계층이 다 완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 보내는 겁니다. 랜상에서 통신은 이 맥 주소를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ICMP 프로토콜은 IP 기반이기 때문에 또 다른 IP 관련된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IP에 관련된 ICMP에 관련된 메시지 내용들이 부과돼서 같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보게 되면 자, ARP 관련된 경우에는 여기처럼 자, 이더넷과 그리고 IP 관련된 정보들만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용으로 지금 쓰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더넷과 IP 주소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ICMP 패킷을 보게 되면 ICMP 패킷은 여기처럼 이더넷, IP, 그 다음에 ICMP가 추가되어 있죠. 이 내용들이 뒤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들이 같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하나의 프레임 안에 이더넷, 그리고 IP, ICMP 이렇게 계층별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여기서는 이더넷, 그 다음에 ARP밖에 없죠. IP가 없죠, 여기에서는. 하지만 ICMP는 IP를 기반, 또 ARP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래 계층에 두 개의 이런 프로토콜,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프로토콜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청하는 작업은 이거지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IP와 그 다음에 ARP, 맥 주소죠. 관련된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하는 동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ARP 테이블이 비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VPS는 ARP 테이블을 유지하는 기간을 되게 짧게 설정되어 있는 PC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자, 핑 한번 보내보고요. 그리고 다시 ARP를 보게 되면 이렇게 113초 후에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실습용으로 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ARP 테이블을 뭐 길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빠르게 바뀌도록 지금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94초 후에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핑을 보냈으니까 서로 핑을 주고받은 거잖아요. 리플라이와 리퀘스트가 다 같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PC 2번에도 이렇게 정보가 쌓여 있습니다. 왜냐면 PC 1번에서 정보를 보내서 PC 2로 갔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서로 양쪽에 IP 주소, 맥 주소를 다 확인을 한 상태가 된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ARP 테이블은 이제 지워질 겁니다. 이거는 운영체제 특징마다 달라요. 어떤 운영체제는 이거를 부팅하기 전까지 길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운영체제는 재부팅 이후에도 계속 더 길게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재부팅 하게 되면 ARP 테이블은 날아가는 게 기본이고요. 지금 이 실습용 VPC는 조금 더 짧게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ICMP 그리고 ARP 그리고 맥 주소와 IP 주소의 매칭 이런 테이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 워크북에 쭉 간단하게 넣어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IP 주소 체크하는 거, 중복 체크해서 이상이 없으면 되는 부분, 그리고 실제 IP 주소가 이제 그러니까 IP 주소를 알고자 할 때 먼저 이렇게 브로드캐스트로 보내는 부분들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직접 해보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PC를 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IP 주소를 넣었을 때 패킷 주고받는 이런 과정을 확인해 보라고 직접 해보기 넣어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과제로 클래스에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 부분인데 이건 제가 이제 답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과정, 이 두 개의 사이에서, 호스트 사이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패킷을 볼 수 있도록 와이어샤크로 캡처를 했고요. 그래서 IP 주소를 이렇게 중복을 시켜 봤을 때 어떤 식의 메시지가 나오는지 이미 한번 봤던 내용이지만 이제 그 부분 한번 쭉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실습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과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클래스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CMP 관련된 부분을 보았습니다. ICMP도 각각의 와이어샤크 캡처를 똑같이 진행을 해서 이렇게 비어있는 테이블에 핑을 보내봤을 때 먼저 이렇게 ARP가 도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자, ARP가 돌고 그리고 우리한테 보여지는 거는 응답에 대한 것들만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는 이렇게 리퀘스트 리플라이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요청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이 부분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해보게 하고 과제를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각각 패킷 하나를 열어서 각각 패킷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데이터가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보라고 좀 과제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도 같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 시퀀스 넘버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실습을 진행하고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다 클래스에 과제를 제시하지는 않고요. 제가 필요한 내용들만 발췌해서 이런 식의 수행을 직접 해보고 과제로 제시해라 라고 다시 클래스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패킷 캡처 설정 부분도 여기 안내를 해놨으니 이걸 보시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은 간단하게 랜을 구성을 해보고 그 랜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러니까 동작되고 있는 프로토콜들 ARP 그리고 ICMP
이런 부분들, 그리고 IP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또 여기 있는 패킷 구조, 패킷 하나를 이용해서 간단한 패킷의 이런 위계, 층별로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거. 실제 우리가 OSI나 TCP/IP에서 각각의 레이어 2, 레이어 3 이렇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쌓여 있다는 거. 근데 여기처럼 반드시 이게 레이어 2, 3, 4 이렇게 이건 아니죠. 이제 프로토콜 배우다 보면 각각의 프로토콜이 같은 계층에 있는 것도 있고 상위 하위 계층으로 나눠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그럼 ICMP가 레이어 4냐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적층되어 있는 순서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네, 통상적으로 비슷하게 가지만 같은 계층에 있는 프로토콜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C하고 ICMP는, IP하고 ICMP는 이제 같은 같은 계층의 프로토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CP/IP의 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무슨 계층에 들어가고 같은 계층인지 상하위 계층인지 이런 것들도 구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짧게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제가 관련된 과제는 클래스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